엊그제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게 문제가 됐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영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죠.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부터 내려오는 인권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유와 평등은커녕 국민의 생명조차 소중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레면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지 꼭 6개월이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건 초기 정부가 씌웠던 월북 프레임은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유엔조차 이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했을까요? 오늘 뉴스범은 유가족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 예정인 사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합니다. 총상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숨져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유가족인 피해자의 형과 부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도중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뻥이 그 본질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동생분께서 이제 피살되신 지가 이제 꼭 6개월이 됐는데 네. 그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실 규명도 하고 또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먹고 네. 사는 일이 또 다급해서 동생분의 이 피살 사건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가 네. 정부가 발표한 것과 좀 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조만간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좀 제출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보고서의 이제 핵심 내용을 오늘 처음 좀 공개를 이제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핵심은 북한의 군 함정으로 동생을 보유물에 매단 채 약 한 최소한 8마일에서 한 10마일, 네. 더 많게는 한 12마일 정도를 끌고 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거든요. 군에서는 약 4에서 5마일 정도. 우리가 이제 육리로 따졌을 때 약 한 10km 정도 되는 네. 거리를 함정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익사를 시켰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 이제 뭐 경고 사격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피격을 당해서 사망한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생각하시는 그 실체적 진실은 네. 사격 이전에 이미 동생분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생이 실족돼서 약 30시간의 해상 퇴루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은 건강한 남자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늦가을이기 때문에 네네. 물도 매우 차가웠을 것이고 차가웠을 거고 네. 거의 반실신 반죽음 상태에 이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 동생을 그런 상태의 사람을 선박 또 군함으로 네. 약 한 10km를 걸었다면 네네. 정상적인 이렇게 바로 물에 빠져서 끌고 가도 네네. 뭐 거의 반죽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온 자체가 이렇게 차가웠기 때문에 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함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네. 그 선미에는 그 프로펠러 와류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 와류가 생길 거고 또 바다는 잔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의 그 파고가 있거든요. 그 파고에는 파고를 그냥 바로 수면상에서 바로 입이 수면하고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상당히 이제 말씀만 들어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그렇죠. 거다라는 게 짐작이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보면,
실제로 총격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 그 동생분이 먼저 사망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총살은 그냥 고통 없이 죽여버린 거. 좀 더 비난은 덜 하겠죠. 네. 그런데 물로 약 1시간 이상을 끌고 애인을 해버렸다는 것은 네네. 반인륜적 그 행위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보다 더 악랄한 국가들도 네. 해상에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일단 구조를 먼저 구조를 하는 먼저 게 한 다음에 네. 사후 신문을 그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건 네. 국제법상. 네. 또 북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아닐 건데 네.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주겠단 말이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인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기에 국감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방부 합참, 그다음 이함대, 애작사가 해상 라인, 해상 경계에 관련된 라인이 형성이 됐고요. 바로 국방부에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 대응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안보실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조치나 행동도 없었고요. 특이하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월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동생이 월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로부터 사전에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들은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동생이 실종되고 그 다음날 사고 선박에 승선을 해서 네. 수색에 동참했는데 네.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오후 6시쯤 라이프 자켓 전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라이프 자켓을 이제서 조사를 하느냐 했더니 해군작전사령부 모 누군가가 라이프 자켓이 몇 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는 저는 잘 몰랐지만 네. 이미 생존해 있는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 왜냐하면 라이프 자켓은 일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네. 생명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입었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한 거죠. 진실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월북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네.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실종 당시 22일 날 6시면 사살되기 3시간 반 전. 네네. 그 다음에 북한에 체포되고 3시간. 딱 중간 지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 네. 단 한 차례라도 북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공무원이 당신네들 해역에 유입됐으니까 내려보내라.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문점으로 송환을 해라. 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한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공과 해경은 전혀 정반대의 수색을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의 해상표류 예측 시스템을 해가지고 북서쪽에 있었는데 남동 쪽에서 수색을 한 거예요. 전혀 거꾸로네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이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이 딱 맞아떨어지려면 올해 6개월 넘도록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를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나 행동들이 전혀 정반대의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난 일들을 이제 와서 다시 모자이크로 꽤 맞춰보면 이제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이제 직접 승선하셔서 수색 작업을 하는 부분을 이제 참여를 하셨을 때, 그때는 아직 동생분이 이제 생존해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존에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과의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구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뭐 엉뚱한 데를 수색한다는 것은 뭐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다시 전수조사하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북한과의 연락을 통해서 아니면 수색범위를 좀 뭐 반대 방향으로 넓혀서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동생분을 어쩌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종이 됐으면 실종 위치에서 동해, 남과 북을 동시에 수색을 하는 게 제일 1원칙입니다. 네. 근데 해경과 해군은 자기네들이 예측 시스템이 있다 해가지고 어느 한쪽만 몰아서 수색을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구명조끼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황적 증거로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시가 됐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좀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무엇보다 이 동생분에 대해서 형님이 더 잘 아실 테고, 또 다른 뭐 부인과 이제 두 자녀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월북할 만한 그 이유가 없는 분이셨고, 또 자녀분들과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뭐 돌아갈 때 뭐 선물 사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하는 걸 보면 왜 이분을 월북 의도가 있었던 분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뭐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북한에서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의 안보의 보루선이 그냥 뻥 뚫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실책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라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네. 군에서 초기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줄어서 38km, 또 했더니 32km, 또 28km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해경청장은 항해사니까, 또 항해사가 조류를 잘하니까, 항해사니까 월북을 했다는 이 해경청장의 이 발언,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해경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청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쉽게 월북 프레임을 했으면 얘네들은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몰아간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챙기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했었는데, 네. 네. 그 이후에 좀 어땠습니까? 뭐 정부가 전혀 전혀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로 그냥 편지로 끝이었고, 네. 이제 뭐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네. 그렇게 편지를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답변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해경에서 이런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힘들지 않도록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셨으면은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조차도 이제 저는 인권 유린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유엔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어떤 뭐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아예 없었던 겁니까? 썼죠.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언론에 퍼져서 전 국민이 모르지 않는 사건이 돼버렸지만요. 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지금까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네. 월북이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 먼저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네. 유가족인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줬다는 거죠. 결론이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지금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았다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음. 뭐 공동조사가 안 되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흐지부지 가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국가에서, 네. 이제 우리 아이 아빠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했지, 눈으로 확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솔직히 인정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외북이라고 확신한다면, 네. 가족들한테는 저희 네. 아이들과 저한테만큼은 네. 진짜 외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여줘야죠. 납득을 시켜줘야죠. 네.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납득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외북이라고 말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북이 맞으니까 죽은 사람이 맞으니까 받아들여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걸조차도 기본적인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시신도 확인도 못했고 예, 예. 저희 딸은 아직까지 몰라요. 아빠 사망한지. 아, 따님은요? 지금 해외로 지금 출장 갔다라고만 얘기하고 네. 바다로 이제 출장 단속을 나가서 외국으로 가서 전화가 안 된다. 네. 그래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말을 못한 이유가 무슨 납골당이라도 있어야지 아빠가 이래서 사망을 해서 네. 아빠가 이제 여기 여기 납골당에 여기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인데 어떻게 죽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실체적 진실마저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혐의 서한을 이제 발송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생분의 이제 아드님께서 대통령께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얼마 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답장을 하셨는데 그 답장의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챙기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가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6개월 동안 아무런 해결되지 않고 법적인 날짜까지를 채워서 그냥 덮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게 법적인 날짜를 채워서 덮겠다는 것은 3월 21일 날이 만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그 날짜가 선박에서 보통 통상적인 그 실종 사건은 6개월을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종이냐 뭐냐라고 이제 발표가 가능한 시기이죠. 지금 그 대통령이 작년에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 이전에 8.15 강북 때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죠. 그동안에도. 그다음에 조카가 쓴 편지에 답장에도 직접 챙길 것이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이 다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챙기겠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자주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를 좀 강조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죠, 대통령께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통령 이전에 인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감수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작 지금 형님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망하신 동생분의 인권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인권은 상당히 좀 소홀히 여겨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보게 되면 자기네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의문사 죽음이 수만 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건의 일부로 집어넣으려다가
이제 저 같은 해상 전문가일 줄을 몰랐던 거죠. 배에서 끌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한 시간이나 몇십 분 동안에 얼마나 그러니까 30시간을 표류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네. 거기다 강제로 끌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죽음과 공포, 그 다음에 형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원망이 강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그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은 속고대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실을, 자기들의 어떤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네들의 안위를 일반 국민한테, 힘없는 국민이라고 해서 거기다 덮어 씌워서 묵살하거나 은폐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새 NLL만큼에서는 평화의 구역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만행, 그 다음에 인권을 유린한 이런 행위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이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이 혐의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엔은 이제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제 뭐 특정 국가가 이제 인권을 위반했다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이제 혐의사안 그 알리게이션 레터라는 그 이 명칭을 보듯이 네. 이게 전혀 뭐 식미성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지 않으면은 네. 그러한 이제 서한을 애초에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어느 정도 이런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서한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한국과 북한 정부 동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뭐 이런 이제 공동으로 발송된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게 그 북한과 한국 동시에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이제 그냥 몇 시간치 방치하다가 뭐 총살하고, 그리고서 이제 시체를 화장까지 했다는 게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정말 참혹한 그런 인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총회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사실 그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내용을 이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문제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남북 간에 뭐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뭐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엔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이제 그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문제이고요. 2019년 11월에 탈북선원 2명의 강제 북송 사건인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재판이라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뭐 그냥 고문을 통해서 이제 언제 아무렇게나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북한으로 이제 2명을 그냥 이제 강제 송환시켜버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의 그런 인권 침해가 되는 거, 한국의 인권 침해가 되는 거에 동식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침해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손에는 3개의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이 3개의 보고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한국 정부 간에 오간 서한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보고서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 및
초법, 자의, 약식,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특별 절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통 우리가 혐의서안이라고 부릅니다. 각 국가별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UN 최고인권대표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런 혐의서안이 발송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 이 씨의 억류, 신문, 살해 및 유해에 관한 세부 정보를 유가족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이 씨의 월북 의도와 관련한 수사 결과의 세부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이 씨의 친형 이대준 씨에 따르면 유가족과 경찰 간 대화 대부분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것이었다. 오히려 이 씨가 월북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생활 파악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이 씨의 해상 억류, 신문, 살해, 유해 및 이 씨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귀 정부가 이 씨를 구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유가족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다. 또한 경찰 수사가 이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유가족의 우려를 대신 전하는 바이며 그런 월북 의도가 있다고 해도 북한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인권 의무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UN 인권 최고 특별사무소에서는 이런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에게 한국 정부가 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과연 피해자 이 씨가, 피살자 이 씨가 월북을 하려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UN 인권 최고 특별사무소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UN 인권 최고 특별사무소가 이 서한을 발송하면 각 국가는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서가 바로 이 문건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답변서를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에, 즉 마감 시한에 맞춰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앞서 UN 인권 최고 특별사무소가 그런 지적을 했죠. 유가족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실체적 진실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연락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보고서와 함께 이 보고서는 그동안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가, 또 몇 차례나 이런 서한을 발송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 외교부의 자료입니다. 외교부의 자료를 김기현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UN 최고인권 대표 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35건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35건 중에 절반이 좀 넘죠. 18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신된 것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12건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그보다도 더 적은 5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신된 18건의 서한 중에서 정부는 4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해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익명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해명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답장 이후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장관, 해경청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유가족과 면담을 했고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했습니다. 청와대도 면담을 주선하고 소통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측과 실질적으로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 대화 재개 시 진상 규명을 포함해 사건의 해결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족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대통령의 편지 이후에 장관들이 유족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만 노력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청와대 입장을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질문과 또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질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YKANG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제법으로 하면 북한은 처음에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먼저 이제 벌이게 돼 있습니다. 국경을 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조사를 벌일 수는 있죠. 국경을 넘었으니까. 하지만 먼저 물속에서 구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남측 정부에 인도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유엔의 혐의 서한 내용을 좀 보면 그 발신자가 이제 2명으로 돼 있는데요. 2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초법 자의, 약식,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 2명의 명의로 이 혐의서원이 발송됐는데 이 뜻은 뭐냐면 초법, 자의, 약식,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라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인권 유린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한국 정부 또한 인권단체들의 지적처럼 공범이 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SIK님은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 더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우님은 월북이 아니다. 실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거짓이었냐? 대통령은 당장 석고대죄 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분만 더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 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3일만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건지 이 사건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댓글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 증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연법에 주어진 천부 인권은 양도할 수가 없죠.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국가는 인권 수호가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하고요. 이를 망각한 독재와 전체주의에 맞서 싸운 것이 오늘날 현대민주주의까지 이루어진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집권 후 적폐청산의 주요 명분이 인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의 목표 또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였고요. 그런데도 서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레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꼭 6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뻥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